자, 방정식의 세 근이 이렇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걸 구하라는 게 되니까 아마 곱셈 공식을 적당히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근을 구하려고 했더니 이쪽에 아직 계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모아줘야 되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개를 하지 마시고 문제 구조가 넘어가서 음수를 빼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을 줄이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x-1을 묶어내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이 이제 이쪽에서는 근이 하나 나왔죠? 이 근을 그냥 감마라고 합시다. 감마는 2가 됐고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온다 칠게요. 그럼 이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되셨죠? 저희는 이제 숫자 근과 계수 관계로 숫자를 대입하시면 돼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물론 분배해서 모아도 되긴 하겠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남아있는 항의 형태를 잘 보니 혹시 연관성이 있을지 이런 걸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고, 719번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다음 네 근이 이뤘을 때 저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막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두 개 분배해서 또 이거 두 개 분배하고 다시 분배하고 이래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미지수 개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뭐 사실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뭘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의 4개 근이 이렇답니다. 그럼 저 4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양을 보세요. 얘랑이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4차식이 실제로는 얘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서로 항등식이네. 그 x에다 뭘 대입하면 2가 나올까요? 1. 그래서 1-알파부터 쭉 해서 곱한 값은 여기다 1 대입한 값. 1 더하기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인 거죠. 근과 계수 관계를 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팁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하나의 팁이 발생하는데 어떤 3차나 또는 4차 방정식에 근이 뭐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서 4개지만 뭐 3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k-알파, k-베타, k-감마 뭐 델타까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런 거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주어진 준식 문제 주어진 3차나 이 4차 방정식 있겠죠? 이 준식에다가 뭘 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x에 k를 대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1이니까 1 대입한 거고 저기 2로 바뀌거나 3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팁. 그러니까 이런 꼴일 때가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면 저걸 다 분배하거나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팁이 제일 문제를 풀기 효율적인 팁이다라는 거죠. 가로 내기자 어떻게 풀죠? 상수항이 서로 합이 서로 같도록. 얘네 두 개 짝지어서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얘네들이 짝지어서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여기서 치환을 거치겠죠? 뭐 t라고 둔다면 t 마이너스 10, t 마이너스 18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180 플러스 12, 192. 자, 191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80, 90, 6, 28 나와야 되죠? 또 뭐 있나요?
3, 30, 2, 16. 네, 이렇게 곱하면 28이 나오네요. 16 곱하기 12.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따라서 t 값은 16이거나 12겠죠. 그래서 t는 x제곱 플러스 3x가 16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3x가 12, 마이너스 12이거나 이렇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을 구정 구하는데 실근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뒤에 상수항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당연히 실근이죠. 판별식의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4ac라는 부분이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실근의 곱, 여기서 근 2개, 여기서 근 2개인데 모두 다 실근이기 때문에 여기 2개 근의 곱은 마이너스 16, 여기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2. 둘을 곱하면 저기는 192가 정답이 됩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일단 보기차식으로 정리해야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이기 때문에 여긴 2차원을 빼고 이제 조합하는 거 아시죠? 완전 제곱식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되도록 유도하시고 난다면 그럼 이제 방정식 이제 총 2차 방식 2개 나오겠죠? 그 2개에서 앞쪽에 있는 2개를 근을 알파 베타로 보고 뒤쪽에 있는 2개의 근을 감마와 델타로 보았을 때 여기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분의 두 근의 합, 얘도 두 근의 곱분의 두 근의 합으로 근과 계수 관계를 적절히 2번 쓰셔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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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오스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혹시 729번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셨었나 봐요. 지금 저분이 라오스 가는 거에 너무 정신 팔리셔가지고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네. 한국인인지 라오스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 730번.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질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이랍니다. 그때 상수의 a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일단 이것도 식이 일단 보기차식 형태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식이 여기 a 값이 주어지고 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는 4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또 완전 제곱식 변형하고 근데 그러기엔 또 저기 복잡하게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기차식을 정리할 때 주로 우리가 x제곱을 상황에 따르면 t 이런 걸로 이제 치환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t 플러스 4라는 t에 대한 2차 방식이 되고 여기서 t 값은 x제곱 값인데 자,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른 내실근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저 보기차식을 풀었어. 그럼 여기 t 값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t1 하나, t2 하나. t 값이 2개 나오겠죠? 그럼 x 제곱 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자, t1, t2 2개 값인데 이게 서로 다른 내 실수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4개 근은 x 값이죠, 사실. 근데 서로 다른 4개 x 값을 제곱시킨 게 t 값이잖아요. 그럼 이 t 값은 서로 다른 양근을 갖겠지. 그치? 서로 다른 양근을 가질 거 아니야? 양수겠지, 어쨌든.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의 양수값을 갖겠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서 근을 구했어. t값 2개 나왔어.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t값 2개가 하나가 1, 하나가 뭐 4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결론은 x제곱이 1을 만족하는 2개 x값, x제곱이 4를 만족하는 2개 x값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로 나눠 쓴 거예요. 근데 나눠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저 4개 중에 2개는 반대 보여요. 저 4개 중에 또 다시 2개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크기가 나와 있잖아, 얘네가.
크기로 봤을 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 얘가 델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신 바와 같이 요 4개 중에 2개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상황이에요. 2개 짝이 지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상황상 얘랑이 짝지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가 더, 이게 누가 1이냐? 이게 여기서 뭐 예를 든다면 얘가 마이너스이면 얘는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얘가 마이너스이면 얘는 반대로 플러스 2. 그럼 반대로 얘랑 다시 짝지어져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짝이 져진다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델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부니까 알파의 반대부. 그럼 감마라는 것도 마이너스 베타의 반대부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럼 이 4개 근을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저 4개 근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4개 근을 정리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x, 이 내용과 다시 이 내용을 붙여보세요. 따라서 두 번째, x제곱이라는 값은 플러스 알파든 마이너스 알파든 하나를 제곱한 값이니까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 또 다른 x제곱은 베타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어갔더니 t1이 어떤 x제곱 중에 하나, t2가 또 다른 x제곱 중에 하나니까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변형이 t1, t2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t라는 값은 x를 제곱했던 값이니까. 그럼 t값 하나, t값 하나는 각각 x값을 제곱했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중에 하나씩을 가질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t1, t2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 방정식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2a-9 그게 얼마? 5 2a는 14 따라서 a 값은 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차식이 원래는 의도는 그래요. 이게 지금 개수가 모두 실수이다, 모두 유리수이다라는 말이 없죠. 그냥 상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b가 뭘 수도 있는 거죠? 허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근이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덮어놓고 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거야. 그렇잖아 이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는 0. 근데 여기 근을 구했더니 한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가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a, b, c, d가 모두 실수여야 돼. 이게 복소수가 나오면 실수여야 된다고. 이게 만약 루트 형태로 나와서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죠? 유리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근을 켤레 형태로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렇게 풀기보다는 어떤 걸 요구하는 거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관계식을 내가 만약 fx로 준다면 f-1의 값이 0, 그 다음에 f 루트 3의 값이 0 이걸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루트 3을 대입해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a, b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해를 구해서 네 근의 곱을 구하는 유도는 아마 그런 걸 텐데 유도는 그런 걸 거야. 왜냐면 이게 덮어놓은 값처럼 한 근이 루트 3, 그럼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하기에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잘 봐. 무슨 식이에요? 보기차식이잖아요. 보기차식은 당연히 x제곱을 근으로 갔지. 근데 여기 근을 보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x제곱을 근으로 한다는 얘기는 얘를 제곱하는 값이 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반대보도 당연히 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면 x 플러스 1도 근이고 x 루트 3이 근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3도 저절로 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곱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근이. 그러면 이걸 제곱을 t로 취현하게 되면 t에는 2차 방식이잖아. 그죠? 그럼 근이 두 개 나올 텐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이렇게 잘 이으면 이게 다 풀진 않아도 복잡식인데? 근이 벌써 두 개 나왔네? x값 두 개가? 아, 나머지는 제곱해서 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대 보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곱하면 얼마예요? 네 근의 곱은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전한 건 이거야. 아까 말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루트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a 값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요. 넘기면 b 값은 3이 되겠죠? 집어넣습니다.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은 0. 그럼 치환을 해서 x제곱을 우리가 t라고 둔다면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여기서 t값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1, 하나는 3. 따라서 x제곱이 1이 된 x값이니까 x는 뿔마 1. x제곱이 3이 된 값이니까 x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아까처럼 부가 반대 부인 근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얘기죠.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일 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x에다 뭐 대입하면 좋을까요? 일단 3차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요. 1 좋아 보이네요. 1 집어넣으면 1, 3,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1, 4, 4, m 플러스 4, m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조식이 x-1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m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될 텐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 있는 이 근이 겹쳐 야 된다는 얘기죠. 중근이 발생해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따라서 m의 값은 0. 근데 이거는 답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런 케이스에서 어떤 답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인데 얘가 근이 1이라는 근이 고정근이 하나 나왔죠. x는 1이라는 고정된 실근값이 하나 나왔는데 이쪽에서 얘가 완전 제곱이 됨에 따라 1이 아닌 또 다른 이게 m이 0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오니까 1이 아니죠. 근이 3개 겹치진 않아요. 뭐죠? 내가 뭘 했니 지금? 당황스럽네. 이게 뭐지? 자, 근데 이런 케이스, 지금 여기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저거 따라 써보면, x-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좌변식을 인수분해 보면, x-1, x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된 꼴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 1,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인 상태죠. 근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여기서 x란 1이란 여기서 x-1의 인수를 갖는 조건 혹은 얘가 x값 1을 근으로 가질 때 그럼 여기다 1 대입해요. 1을 근으로 가지니까 1 대입하면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9.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저게 x-1 한 다음에 m에다 마이너스 9를 대입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고 이 식이 다시 인수분해 됐을 때 x-1, x 플러스 5, x-1 이렇게 된 식이에요. 이거 다 정리해보면 x-1의 제곱과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되는 값 1, 여기서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5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3차 방정식에 인수분해 했더니 하나의 1차식의 고정근과 그 다음에 2차 방식 나왔을 때 보통 2차 방식의 미지수를 박아두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당연히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중근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완전 제곱이 아닌 x-1이 두 번 겹쳐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결론 얘가 x-1의 인수를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 두 가지로 보되 이런 문제 풀 때 또 이것도 회계망측하게 문제를 회계망측은 아니야. 너무 문제를 많이 꼬게 되면 가끔 여기서 답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난 여기가 이거 완전 제곱식 m의 값은 0 이거 풀었는데 m에 0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붙이면 3중근이 되잖아. 중근이 아니야. 그때는 근이 한 개인 거야.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문제 풀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인데 뭐가 아니라는 걸 감안해야 되냐면 x값 1이 근을 안 갖는다. 그러니까 1을 중근으로 안 갖는다 조건을 감안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이 딱 개수만 봐도 이게 1이라는 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게 4인데 어떻게 1이 나와, 근이. 완전 제곱으로 1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자꾸 건드리니? 그 여기도 얘가 x-1의 근을 갖습니다. 라는 것도. 여기도 할 때 x-를 두 번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내가 3중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1과 또 다른 근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심 잘 고민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많이 변형이 돼서 저런 거 안 해도 뭔가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 둘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744번, 네, 3칸짜리니까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아무래도 K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어떤 X에다 뭘 집어넣어서 저거 0 만들게만 해야 될 텐데, 뭐가 적당해요? 이것도 1이 적당한가요? 네, 그럼 1로 해봅시다. K, 2K 플러스 4, 2K 플러스 4, K 플러스 5, K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1, kx 제곱 플러스 2, 이로 묶어놨다. 2, k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식이 됐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x값 1이라는 또 고정근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K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0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 K 플러스 의 제곱.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지워지고 마이너스 K 이게 넘어가면 K는 4보다 작다 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K값이 4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K값은 1, 2, 3 다 합치면 6 이런데 빠뜨린 게 뭐예요?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1의 근을 가지면 얘랑 겹쳐서 중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x값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죠. 1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k 플러스 4 플러스 k 플러스 5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0 되면 1을 근으로 갖는다는 뜻이니까. 그럼 다 정리하면 4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얘는 여기에 영향을 안 주지. 그래서 관계가 없긴 한데, 만약 이걸 구해봤더니, 혹시나 해서 예를 들어 K값이 2 이렇게 나왔어. 그럼 2가 안 된다며. 그럼 잘라내야 되죠. 2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문제에 포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밑에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뭐 이렇게 덮어놓고 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꼭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단원이 의외로 굉장히 중간중간에 복병이 있는 게 저런 세밀한 풀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얘처럼 그냥 어떻게 풀다 보니까 답이 맞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 얘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렇게 세밀하게 손을 보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은 맞았다고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잘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맞으면 틀리는 거지. 이런 거. 본인이 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답 4번이야. 그러면 왜? 말도 안 돼. 보니까 뭐야? 아이씨. 나 실수했어. 못 봤어. 못 본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지. 실력은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세밀한 법으로 못 챙긴 거니까. 그런 거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되고 지금은 뭐 별 관계 없었지만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745번이 그때 아마 선생님이 저거를 뭐 그냥 분배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뭐를 알 수 있죠? 네,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이렇게. 바꿔 쓰고, 바꿔 쓰고, 바꿔 쓰고.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를 줄여야 되고. 네, 그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푸시면 좋아 보입니다. 얘도 아까 그냥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문제집 자꾸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배해서 세근 따로 구한 다음에 딱 계산해야지가 아니고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쓰고 뒷거를 넘겨봤더니 이게 x-를 묶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x-1 그 다음에 얘를 분배한 값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그럼 근하는 나온 상태잖아요. 괜히 이거 끌고 다닐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쓰기 귀찮은 감마를 그냥 1이라고 치고 그럼 감마 세제곱은 1 나머지 두 개를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에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PQ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위쪽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로 한다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될 때고 알파 베타는 P가 되겠죠. 밑에는 근이 알파 베타 말고도 또 다른 근이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근을 뭐 감마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Q,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될 텐데, 위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임을 알죠? 3을 여기다 넘기면 따라서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감마 마이너스였다 대입합시다. 그럼 대입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Q가 되고, 됐죠? 여기도 그래요. 알파 베타의 P를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가 P가 되고, 감마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P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P를 알게 됐어요. P는 2.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P가 2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 값이 2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2로 바뀌어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마이너스 3. Q. 따라서 Q 값은 마이너스 1. 식을 잘 조합하면 저 정도는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752번은 이제 딱 보면 이제 나오죠? 역수근이네? 반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거는 자 3차 바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걸 세근으로 하는 그러면 보통 이거잖아요. 네모, 세모, 별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작성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했었죠. 네모 플러스 세모 플러스 별 x제곱 플러스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 별 플러스 별 네모 x 마이너스 네모 세모 별 이렇게 3차 방정식 작성했었죠. 근데 이걸 여기다 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걸 여기다 낀다고 쳐봐. 껴놓고 여기다 대입한다고 쳐보세요. 이건 할만하고 이것도 할만한데 여기가 좀 복잡하겠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분배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 상당히, 이거를 분배,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거랑 분배하려고 해도 좀 약간 살짝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걸 3번씩 계산해야 돼, 3번씩. 원래 문제가 이거를 시킨 걸 수도 있어. 그치? 이걸 시킨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식인이잖아. 우리는 지식인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고요? 거꾸로 쓰죠. 이거 기억해요? 이거는 3차 방정식일 때는 홀수차는 놔두고 짝수차의 부호만 반대로. 그러니까 2차나 상수의 부호를 반대로. 기억나? 이게 그거예요. 이게 노린 문제야, 이거를. 해설제는 그렇게 안 돼 있겠지만 문제가 그걸 노린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2차원 계수가 없잖아.
세근의 합이 0이네. 그러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이 답은 x세제곱 여기 지금 2창이 없잖아요. 2창 생략. 1창 그냥 가고 뭐만 반대로? 상수항의 부호를 반대로. 이 방정식은 이게 답인 겁니다. 일일이 풀지 마시고.